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워야 새롭고 좋은 것들이 들어찬다는 버려야 채워진다입니다. 저자는 후지와라 도엔, 역자 김정환, 출판 센시오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많이 채울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을 버리면 돈에 쫓기지 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예전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것. 다른 사람에겐 좋고 예쁘지만 나에겐 맞지 않는 것. 내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버려야 채워진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머릿말. 조금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에서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상에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지 하고 계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마음을 점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돈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탁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마음을 전부 다 깔끔하게 버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완전히 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대로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려 합니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다음의 4가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나 부족해라는 목마른 기분,
손익, 승패, 선악 같은 두 가지 생각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고방식. 거리끼거나 얽매임으로써 마음을 경직시키는 완고함.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지요. 이 책에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저 나름대로 궁리한 것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 욕을 활용하되 지배당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욕이 있습니다. 욕구 또는 욕망을 뜻하는 욕에는 식욕, 성욕, 무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애초에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엄격한 수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불교는 욕과 무관하며 욕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불교는 욕을 오히려 긍정하기까지 합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 사찰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섣달 금음날 밤에 108번의 종을 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07번을 치고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한 번을 쳐서 108번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종을 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 즉 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08가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많은 사람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찾아와 제야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이 제야의 종과 같이 인간을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혼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의 본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인간과 욕을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어떻게 욕과 마주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욕을 실현하며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무엇에도 어지럽혀지지 않은 평온한 상태, 즉 안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안심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끝없는 욕을 계속 충족시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에 둘러싸여 욕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평온무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되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면서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상태가 되면 다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편 물건이 없는 편이 좋아,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괴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분하다고도 모자라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불러하지도 배고파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면 딱 좋아라고 만족감을 느낄 때 마음의 집착을 떨쳐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갖고 싶은 마음의 제동을, 탐욕을 버리면 여유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자문해봐도 명확한 답을 내기는 의외로 어려운 법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단 집어들기는 했는데 어쩐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내려놓으려고 하니 역시 없으면 곤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물건이나 넘쳐나는 시대에 무력을 끊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필요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저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저 갖고 싶어서든 필요해서든 그 이유는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갖고 싶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무료뿐만 아니라 모든 욕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처럼 형태가 있든 지위나 행복, 운처럼 형태가 없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하면서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이 추구합니다. 부족해 채워지지 않아라는 마음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시작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에도시대 전기의 승려 스즈키 쇼사는 욕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되는 생각 무엇 하나 올바른 길인 것이 없다. 탐욕은 강한 욕입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생각 중에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고 스즈키 쇼산 선사는 단언했습니다. 욕이 강하면 자신의 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속이는 등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올바른 길인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옳은 것 하나 없는 탐욕을 싹둑 끊어버리는 데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욕을 완전히 없애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저 막연하게 살면 욕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기쁨의 감정까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좀 더라는 생각은 성장욕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개인의 성장, 세상의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무엇인가를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40세 이상이 되면 그런 탐욕에 조금은 제동을 거는 게 어떨까요? 인생의 반환점을 넘어가고 있는 40대 이상이라면 그때까지 살면서 온갖 것들을 손에 넣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쯤 되면 지난날 욕심내서 쟁취했던 것들이 의외로 빛바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아직도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욕이 계속 팽창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마음은 언제까지나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욕을 그다지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에 지배당하지 않게 진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원하지 않아도 충족감을 느끼고 새로 손에 넣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탐욕은 버리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탐욕을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여유를 통해 새로운 인간적인 매력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